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한쪽에선 긴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문진표를 작성하며 자신의 이름을 적고 진료 대기표를 들여다보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검사 결과에서 뭐라도 나올까봐. 그 불안함은 검사 결과지를 받는 그날까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검사가 과연 나에게 꼭 필요한 걸까? 어느 날 새벽, 70대 중반의 어르신 한 분이 눈에 띄게 야위어진 얼굴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선생님, 작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권유하는 대로 추가 검사 받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결국 별일 아니라더군요. 그땐 왜 그렇게 겁이 났는지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참 씁쓸하네요. 그 말 끝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 역시 마음 한쪽이 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병원에서 내려주는 숫자와 결과에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체중, 혈압, 수치, 지표. 그 숫자 하나에 울고 웃으며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검사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필요 이상의 불안을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만 남기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후반부를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검진은 보험이다. 그 말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도 내 상황에 맞춰 드는 것이 현명하듯 건강검진 역시 나이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60대가 넘으면 몸도 마음도 민감해집니다. 작은 증상에도 예민해지고 그 때문에 검사도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엔 당신은 고령이니까라는 막연한 불안 조장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권하니까, 병원에서 추천하니까, 지인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받은 검사들이 정작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60대 이후 꼭 피해야 할 불필요한 건강검진 3가지. 그 검사들로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63세의 김순자 어르신은 작년 건강검진 결과 위 내시경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는 말에 공황처럼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의사가 추가 조직 검사를 권했고 심지어 종양이라는 단어까지 들으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몇 차례에 걸쳐 고통스러운 검사들을 견디고 나서야 겨우 양성 염증 반응일 뿐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2달 동안 나는 이미 암 환자였어요.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도 무엇이 건강이고 무엇이 병인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검사는 몸을 보는 도구지만 마음까지 헤아리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은 생돈을 쓰는 것보다 더 깊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의심 많은 의사가 환자를 병들게 하고 검사에만 의존하는 환자는 마음을 더 다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넘치는 건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몸을 위한 선택이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겁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건강검진 항목입니다. 받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건강검진 항목은 바로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전신 MRI 검사입니다. 물론 MRI는 정밀검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조기에 심각한 질환을 발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지금 내게 꼭 필요한가입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은퇴 후 회사에서 단체로 받던 건강검진을 개인 비용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본 검진만 받으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권유한 고급형 MRI 종합검진을 거절하지 못하고 신청하게 되었죠. 이번에 안 찍어두면 혹시 모르잖아요. 이 나이에 혹이라도 암이 생기면 초기에 발견해야죠. 이런 생각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MRI 검사에서 뇌에 아주 작은 혈관 비정상 패턴이 보였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영철 어르신은 추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몇 차례 더 병원을 오가며 신경과 혈관외과, 내과 등을 순회했지만 의미 있는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용된 시간과 검사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2달 가까이 병원과 결과에 휘둘린 그의 마음은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상은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MRI는 특정 증상이 있을 때 의료진이 판단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증상인데도 그저 연령대가 높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자는 이유만으로 전신 MRI를 받는 것은 의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추천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의료과잉이라는 명확한 표현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예방이 목적이지 병찾기 놀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MRI는 자칫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견 하나만 보여도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을 남깁니다. 그 불안은 추가 검사로 이어지고, 그 추가 검사는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60대 이후엔 조심해야 할 병도 많고 관심 가져야 할 건강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 구석구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찍는 MRI는 검사의 결과가 아니라 검사라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검사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검사라는 게 이렇게 피곤하고 사람을 병든 것처럼 만드는 건지요. 내가 검사를 받은 건지 검사에 끌려다닌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말처럼 검사는 삶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삶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건강을 잃는 상황, 우린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불필요한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 일상을 흐리게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병보다 먼저 사람을 무너뜨린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진짜 건강은 무너진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건강검진은 무증상인데도 받는 전신 MRI 검사입니다. 필요할 때 정확한 이유와 의사의 판단 아래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검사는 선택이고 선택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이 지혜로운 기준을 갖고 검사보다 삶을 더 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강검진 항목은 무증상일 때 받는 대장내시경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취를 동반하기도 하고 검사 전 이틀간의 식이 조절과 그 고역스러운 장 세척까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검사죠. 물론 대장암 조기 발견에 도움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60대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66세 박혜경 어르신은 매년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아오셨습니다. 딸이 병원에 다니기에 가장 고급 패키지를 권해주었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는 생각에 검사를 거르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작년 검사 후 마취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결국 검사 자체엔 아무 문제 없었지만 마취가 체질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다시는 안 해도 되는 걸 억지로 한 것 같아 괜히 겁이 나고 마음이 무너져라며 검사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 고위험군이거나 과거 용종 제거 이력이 있는 분에겐 물론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가족력도 없고 증상도 전혀 없으며 이전 검사에서도 별다른 소견이 없었다면 3년 또는 5년 주기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많은 의료기관의 의견입니다. 특히 아무 증상도 없고 식습관이나 활동량에 문제가 없는 60대 이상 일반인이라면 굳이 매년 이 검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장내시경은 비용보다 검사 전후의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큽니다. 검사 전날의 금식과 장 세척,
그리고 검사 후 불안한 대기 시간까지 모두 합하면 거의 이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이틀 동안 우리는 병이 있을까봐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의 건강한 순간조차 두려움으로 채워넣게 됩니다. 고려 시대 의서 향약 구급방에는 몸이 아프지 않을 때 괜한 걱정으로 약을 찾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의료 환경에서도 분명히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없이 그저 불안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병든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검사는 진단을 위한 수단이지 삶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게 습관이다, 해두면 안심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진짜 안심은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검사에 끌려가선 안 됩니다. 검사는 어디까지나 내 삶의 일부, 그리고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검사 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 때 안심보다 먼저 드는 생각, 괜히 했나?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면 이미 우리 마음은 알고 있었던 거겠지요. 내가 진짜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면 그건 건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걱정을 위한 소비입니다. 검진은 습관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현명한 판단이 불필요한 검사와 그에 따른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내 몸을 잘 안다는 건 몸이 보낸 신호를 믿고 그 신호에 따라 선택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60대 이후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건강검진은 무증상일 때 반복하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검사는 예방이기도 하지만 그 예방이 삶의 중심을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 그저 정해진 패키지라서 또는 누가 권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삶의 리듬을 중심으로 건강을 바라보는 태도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강검진 항목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 또한 많은 병원에서 패키지에 포함시켜 권유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암은 흔히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초음파를 덧붙이곤 하죠. 하지만 과연 이 검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로운 걸까요? 경북 구미에 사는 62세 윤정혜 씨는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며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꼭 포함시켰습니다. 2년 전 검사에서 작은 혹이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고 병원에서는 정밀검사를 권유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직검사를 하시죠. 초기라도 갑상선암이면 미리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무서운 말 앞에 윤 씨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직검사를 받고 그 결과 양성결절이라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과 공포 속에 지냈고 자신이 암 환자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금도 윤 씨는 말합니다. 별것 아니었지만 그때 받았던 심리적인 충격은 지금도 떠오를 만큼 컸어요. 차라리 그 검사 안 했으면 그 시간을 더 평온하게 보냈을 텐데. 실제로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갑상선암의 과잉 진단과 치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갑상선암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났지만 사망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더 많이 발견되었지만 그만큼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여러 학회에서는 무증상자에 대해 루틴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권하는 것을 지향하자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하면 작은 혹 하나도 암의 전조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조직검사나 경우에 따라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번져가는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검사가 도리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이러니, 그것이 바로 갑상선 초음파가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과잉 진단의 그림자입니다. 어느 고전 의학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병으로 여기지 말라.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작은 이상은
어느 나이대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병이라 정의하고 치료 대상으로 삼는다면 삶은 병원 중심의 불안 속으로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정서적으로도 예민해지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의료기관이 권하는 대로 의심 하나 없이 모든 검사를 받는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특정 증상이나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음식 삼키기 어려움 등 구체적인 신체 신호가 있을 때 의사의 판단 아래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받는 건 당신의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검사의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고 의사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60대 이후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건강검진은 무증상인데도 습관적으로 받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건강은 내가 스스로 챙기는 것이지만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때 그 챙김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일, 그리고 하루하루를 불안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받아두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놓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커지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발견 못해서 더 큰 병이 되면 어쩌나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건 확인이 늘 보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북구의 68세 이도영 어르신은 올해 초 아침 산책길에 만난 이웃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바로 건강검진 예약을 잡았습니다. 폐암은 조용히 잘한다더라. 검진에 흉부 CT가 없으면 큰일 날 수도 있대요. 그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고 이도영 어르신은 폐 CT 검사가 포함된 고가 검진을 신청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폐의 한쪽에 4mm 크기의 결절이 관찰됩니다. 악성 여부는 추가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이도영 어르신은 혹시 나도 폐암인가 하는 불안에 하루하루를 불면으로 지새웠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받은 CT에서는 결절 크기 변화가 없었고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냥 노화에 따른 섬유화 소견 같아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이도영 어르신은 진료실을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3달 동안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병은 없었지만 나는 병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검사는 때로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작은 수치 하나, 작은 그림자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의심과 걱정으로 물들이고 삶의 즐거움마저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물론 진단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단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검진을 통해 의학적 숫자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숫자에 휘둘리지 않을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고려시대 문장가 이색은 마음이 편치 않으면 몸은 헛되이 의심 속에 빠진다 했습니다. 검사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바르게 듣기 위한 수단이지 모든 걸 파헤쳐 의심을 끌어모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요즘 이것도 해야 하나? 저것도 받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이 검사를 받으려는 이유는 진짜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때문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말이나 막연한 불안 때문인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이 불안이라면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몸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진짜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적인 검사보다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검진은 많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것,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안목이야말로 60대 이후 인생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생긴 걱정은 의미 없는 소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소중한 시간까지 앗아갑니다. 검사는 건강을 위한 것이지
건강을 침범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검사보다 내 삶을 신뢰하는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 무작정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그 물음은 아주 정당합니다. 지금 이 방송의 목적도 검사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는 구조에서 당신의 삶을 지키고 당신의 시간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혜로운 검진 선택을 위한 3가지 기준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증상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몸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숨이 가쁘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식욕이 사라지거나, 쉽게 피로하거나, 이런 신체 변화가 있다면 그에 맞는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고 특별한 불편함도 없는데 그저 그럴 나이니까라는 말로 검사를 반복하는 건 검사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몸을 먼저 들어주세요. 신호는 언제나 그 안에 있습니다. 둘째, 의료진의 설명이 구체적인가입니다. 종종 병원에서 이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다들 받으세요. 라는 말을 듣고 검사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검사라면 그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검사를 왜 해야 하는지, 나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검사 결과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의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그건 받을 이유가 있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설명 없이 걱정되면 받아보시죠. 요즘 이 연령대는 다 해요라는 말뿐이라면 한 번쯤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검사는 설명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져야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검사 이후의 선택이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검사를 받는다는 건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에게 별거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불안해라고 말합니다. 그건 결국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 없이 검사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검사 후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휘청이지 않으려면 검사 전부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삶이란 늘 확실함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내 마음을 붙잡아줄 믿음,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 이 2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검사를 삶의 도구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기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게 좋은 검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받아요. 이런 말 대신 나는 나의 몸을 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선택한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을 조금 더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은 몸을 다스리는 데에는 심신이 고요해야 하며 지나친 탐색은 오히려 병을 부른다. 과도한 검사와 과도한 걱정은 결국 건강한 마음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몸은 마음이 쉬는 집입니다. 그 집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과잉된 불안이 아닌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검사 선택에 있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믿고 마음을 돌보고 삶을 선택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60대 이후 우리가 가야 할 가장 건강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꼭 피해야 할 불필요한 건강검진 3가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무증상인데도 받는 전신 MRI 검사. 둘째, 매년 반복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 셋째, 특별한 증상 없이 받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 이 3가지 검사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의료진의 권유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무심코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삶의 질을 높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가져오는 일이 더 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란 검사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몸의 이상은 숫자로 나올 수 있지만 마음의 평온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받는다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그런 상황을 미연에 막고 보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시길 권합니다. 검사는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 수단이 내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삶의 여유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며 아, 나도 괜히 했던 검사들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괜히 결과 기다리느라 한동안 불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검진의 주도권을 병원이 아닌 자신에게 되돌리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이상은 의사가 살피지만 삶의 방향은 오직 당신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 시대의 시인 이규보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심이 깊어지면 진짜 병은 마음에 든다. 이 말처럼 지나친 걱정은 때로 실제보다 더 큰 병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아닌 신뢰로,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검사보다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갖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공감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하는 지혜의 길에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몸보다 더 복잡한 마음의 건강, 관계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때까지 검사보다 삶을, 수치보다 감정을, 불안보다 자신을 더 믿고 아껴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샘이었습니다.